그는 말합니다. 행복이 뭐냐고? 한 잔의 와인, 춤, 그리고 바다지. 하지만 그 옆에는 늘 생각이 너무 많아 행동을 못하는 나가 있었죠. 자유로운 영혼과 머뭇거리는 지성, 그 둘의 충돌은 결국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삶에 대한 두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고전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클래식 온 더 테이블은 매주 한 권의 고전을 통해 세대를 넘어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유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남자와 그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시선을 통해 진짜 삶이란 무엇인지 묻는 깊은 여정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먼저 카잔차키스와 조르바의 자유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카잔차키스 본인의 삶 자체가 좀 자유를 향한 그런 여정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터키 지배하에 있던 크레타 섬에서의 경험이 평생 동안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 묘비명이 모든 걸 말해주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네, 정말 그의 삶과 그 자유 정신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문구죠. 그리고 소설 속 조르바는 바로 그 카잔차키스가 갈망했던 자유를 그냥 온몸으로 살아낸 인물인 거고요. 네, 실존 인물 알렉시스 조르바스를 모델로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니체가 말한 초인, 그 위버맨 씨 있잖아요. 아, 네.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렇죠.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삶의 모든 순간을 그냥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태도, 아모르 파티라고 하죠. 운명에. 밥이 앞에 있으면 밥에 정신을 쏟자. 이 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조르바한테는 인간이라는 게 곧 자유인이었던 셈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고용한 화자한테도 딱 선을 긋잖아요. 네. 일은 뭐 노예처럼 하겠다. 하지만 산투리, 그 악기는 내가 원할 때만 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권위나 틀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요. 확실히 그렇죠. 이런 조르바를 보다 보니까 그럼 동양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봤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장자의 소요유라는 개념이 눈에 띄던데요. 아, 네. 장자의 소요유. 이게 뭐랄까, 세속적인 가치 판단. 예를 들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들.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을 그냥 피하는 건 아니고요. 아, 도피는 아니다. 네. 오히려 혼돈 속에서도 자기 운명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유유히 논이는 거죠. 흔히 말하는 무의자연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무의자연. 인위적인 걸 배제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덕충부 편에 나오는 에테타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외모는 추한데 아, 에테타. 네. 외모나 권력, 재산 같은 그런 바깥 조건은 전혀 없는데도 그냥 그 내면의 덕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막 끌리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에테타는 나라는 그런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물처럼 바람처럼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장자는 바로 이런 삶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본 거죠. 세상의 평가 같은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내면의 평정심, 고요함이 핵심인 거죠. 마침 김지희님 논문에서 바로 이 지점, 조리바랑 에테타의 유사성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어떤 점에서요? 둘 다 세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조르바는 춤으로 풀고 에테타는 평정심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러다 보니 정말 그러네요. 물이나 바람처럼 유연하게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통해서 어쩌면 불교나 노장 사상의 무예 같은 경지를 보여주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르바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춤을 췄다는 일화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장자가 아내 죽었을 때 질그릇 두드리면서 노래 불렀다는 이야기랑 겹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죽음조차도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죠. 아, 그러네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공통점이 보이는군요. 또 카잔차키스가 그 나비 이야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번데기에서 나오려는 걸 도와줬다가 죽게 만드는 거. 네. 섣불리 자연의 섭리에 개입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는 장면이죠. 이게 또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호전몽 이야기랑 묘하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이랑 자연, 삶과 죽음,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 네, 만물조화 사상 같은 거죠.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조르바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번역 문제요. 아, 맞아요. 그 이야기도 있었죠. 오랫동안 영어판을 거친 중역본으로 읽혔다고요. 네. 그러다가 2018년에야 유재영 교수님이 그리스어 원전 번역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전 번역이 언어의 그 미묘한 결이나 뉘앙스를 살리는 데는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964년 영화 안토니 킨 주연의 그 영화요? 아, 영화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마지막 장면, 그 시르타키 춤. 맞아요. 조르바랑 화자가 같이 추는 그 춤, 영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사업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정말 소설의 주제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그리스인 조르바와 장자의 철학을 넘나들면서 자유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조르바와 에테타를 보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건 진정한 자유라는 게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평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면의 어떤 충만함 같은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내면의 힘.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조르바처럼 매 순간 본능에 충실하면서 삶을 만끽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테타처럼 세상의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어떤 모습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설 속 화자가 조르바를 만나서 책 속 관념에서 벗어나 진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큰 변화를 겪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삶에 조르바나 에테타 같은 인물이 불쑥 나타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위대한 개츠비를 함께 읽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성공과 사랑, 그리고 그 이면의 허망함을 피츠제럴드는 찬란하고도 쓸쓸한 문장으로 그려냈습니다. 황금빛 파티와 녹색 불빛 뒤에 감춰진 욕망과 상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그림자.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게 될까요? 지금까지 클래식 온 더 테이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고정과 함께하는 사유의 시간,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